계속해서 이어지는 태종과 원경의 갈등은 세자빈 간택을 두고도 이어졌습니다. 양녕대군의 짝을 찾아주는 일인데 거의 안성군 이숙번의 딸이 내정이 되어 있는 분위기로 흘러갑니다만 중전은 이런 거 절대 인정 못하죠. 이숙번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딸을 세자빈으로 만들기 위해 태종에게 독대를 신청하며 자신의 충정을 어필해보지만 이미 태종은 원경의 성격을 잘 알잖아요. 절대로 이숙번 뜻대로 되지 않을 걸 알았기에 중궁에 맡기겠다고 하는데 사실 태종은 이숙번 딸이 세자빈으로 되는 걸 바라고는 있었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죠. 이숙번이 가지고 있는 병권이 훗날 세자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중전은 이런 태종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의 짝을 찾는 일이라며 절대로 그런 이유로 세자빈을 간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결국 이숙번의 딸과 김한로의 딸이 경합을 붙는데 부잣집 여식으로 학식으로는 이숙번 딸이 앞섰거든요. 그 공부를 열심히 한 티가 나더라고요. 한마디로 요즘 시대로 따지면 하버드대 출신 느낌? 그런데 중전이 보낸 건 머리에 지식만 든 게 아니라 한나라의 왕의 아내이자 백성들의 어미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를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종 라운드는 3일 배짜기 배틀. 명주실이 아닌 무명으로 짠 옷을 입는 백성의 삶을 헤아리는 세자빈을 뽑겠다는 건데요. 근데 역시나 이숙번 딸은 편법이었죠. 공부가 아니라 갑자기 해보지도 않은 무명실작의 과기가 나오니까 직접 짜기는커녕 밖에서 잘하는 어머니 대신 해준 걸 제출했어요. 근데 원경 눈에는 척하면 척이죠. 어디서 가라를 내. 결국 이숙번 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최종적으로 세자빈은 김한로의 딸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일로 또 한 번 태종의 심기가 불편해졌다는 건데요. 자신이 명한 대로 여성군이 밤골 김씨에게 붙어먹은 이들을 고발해서 잡았더니 바로 사면을 해줬죠. 잡혔다가 풀려난 명선대부 측은 여성군과 여관군을 몰아세우며 공격하기 시작했고 민씨 가문은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원경의 아버지 민재는 병에 들어 죽게 되는데요. 아플 때 태종이 병문안을 왔을 때 자신의 아들들을 부디 살려달라며 부탁을 했지만 태종의 생각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상이 끝나자마자 여관군과 여성군을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고 원경의 정보통인 판수를 붙잡아 참해버리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원경의 힘을 완전히 빼겠다는 거죠. 원경은 순식간에 아버지를 잃고 동생들을 떠나보내며 자기 사람까지 잃는 고통을 겪게 됐는데 이 일의 중심에 채령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채령에게 너를 버리겠다면서 선을 긋는데 이 부분이 역사와 다르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채령이 신빈 신씨 역할이지만 이렇게 원경의 뒤통수를 치는 역할이면 결국 대가를 치를 것 같거든요. 9화에서는 원경이 굉장히 고난을 겪지만 10화에서는 이 고난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이룰 텐데요. 나라가 어려운데도 왕명을 어기며 구휼미를 빼돌리는 자들과 회암사에 준 땅마저 빼돌리는 이가 고란에 있다는 걸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태종이 감싸고 도는 종친 명선대부 말이죠. 생각보다 동생들이 순식간에 유배를 가서 10화에 동생들이 역신으로 몰려 왕명으로 자결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겠지만 오히려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애쓰는 원경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김상궁은 내가 얘기한 것은 잘 구해왔는가? 예, 간신히 조금 구해왔습니다. 다만 왜 그러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밖에서 중전마마와 마주쳤습니다. 뭐라 중전마마를 마주쳤다고 중전마마께서 이걸 구해오는 것을 알게 되셨단 말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저자거리에서 멀리서 저를 보신 것 같은데 급히 도망쳐서 직접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중전마마께서 다음날 바로 저를 부르셔서 일단 골밖에 나간 적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당분간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이구나. 어차피 이번 계획이 성공하면 조심할 일도 없을 테니 전에 내가 일러준 대로 잘 실행하시면 되네. 아시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수기상궁마마. 그리고 내가 일전에 얘기했던 소경에 대해서는 알아보셨는가? 예, 정확하지는 않지만
마마께서 얘기하신 대로 중전마마의 정보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계속 정보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구나. 맞는 것 같다. 지난번에 중전마마의 집에서 그자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소경이 중전마마의 집에서 나올 이유가 없지 않는가. 필시 중전마마가 가지고 있는 정보원이 맞을 것이야. 채령은 방원의 마음속에서 원경을 없애기 위해 계획을 하나씩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게 된 중전의 사조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원경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와 전하께서 중전마마에게 가지고 있는 약간의 질투심을 이용하면 새나라 조선에서 전하의 옆에 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방원이 채령의 숙소를 찾아온 그날 밤, 채령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방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하 일전에 침잡례가 있었던 날, 중전마마의 어머니가 한소경을 데려왔고 서상궁이 그 소경을 중전마마에게 데려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궁 안의 나인들에게 들었는데 한 남자가 지팡이를 짚으며 궐 안을 지나다니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방원은 이미 원경이 정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놀라기보다는 본인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채령의 속마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생각보다 놀라지 않는 방원의 덤덤한 태도에 당황한 채령이 할 말을 찾지 못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그 순간 갑자기 원경이 채령의 처소로 찾아왔습니다. 아뢰거라. 전하 중전마마께서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잠을 청할 터이니 물러가라. 원경은 방원의 말을 듣지 않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경의 옆에는 김상궁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김상궁의 방에서 이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투구꽃의 꽃잎을 짓이겨 만든 집입니다. 투구꽃이라면 사약을 만들 때 들어가는 독약 아니오. 그게 어찌 김상궁의 방에서 나온단 말인가? 김상궁은 있는 그대로 대답하라. 전하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김상궁의 방에서 이 독약이 나온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난밤 김상궁이 제 목욕물을 데우는 중궁가마터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 서상궁이 보았다고 하옵니다. 투구꽃의 즙은 직접 삼키지 않고 접촉만 된다고 하더라도 적게는 온몸에 마비가 오고 심하게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맹독인데 그것을 들고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사옵니다. 김상궁은 그게 사실인가? 어찌하여 이런 맹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인가? 김상궁은 다 끝났다는 듯이 체념한 표정과 함께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기상궁 마마께서 시키신 일이옵니다. 그대로만 하면 한양에서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 가족에게 3칸짜리 기와집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신지라.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채령에게 집중되었고 채령은 창백해진 얼굴로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찌 그런 일을 시키겠습니까? 저는 원래 천한 신분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좋은 옷과 음식을 누리며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모함입니다, 전하. 채령의 욕심을 눈치챘던 원경은 분노가 차올라 날카로운 눈빛으로 채령을 바라보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어찌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단 말이냐? 이 모든 사달을 만든 게 너구나. 방원은 설마 채령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믿었지만 모든 정황은 채령이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